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 시장 간단하게 논평을 하자면 지수는 상당히 안 좋았다 라고 저는 좀 보는데요. 지수는 별로 재미없는 흐름을 보였는데 개별 종목군들의 흐름이 그래도 매일매일 화려한 종목군들이 그래도 조금씩 나오는 모습이라 일반적인 단기 매매라든지 종목 매매 하기에는 어려움은 없었던 장 정도로 보여집니다. 근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선별적이고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개인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이런 쪽에는 시장의 수급이 전혀 움직이지 않죠. 오히려 2차전지는 야금야금 가랑비에 옷 젖듯이 빠져버리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 오늘 어제 클래시스가 호실적 발표를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실리콘2 화장품에서 또 한 번의 호실적이 나오면서 종목군들이 굉장히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환율 효과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세부적으로 봤을 때 환율 효과에서 기본적으로 15%씩 다 먹고 들어간 흐름 속에 개별 종목군들의 이 하반기 가이던스도 좋다 보니까 종목군들의 상승의 강도가 타 섹터, 타 업종 대비해서 월등히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은요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지금의 시장이 우리가 봤을 때 미국 증시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 또한 국내 증시의 환경이 지금의 고점을 넘기냐 마냐, 넘길 수 있냐 없냐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의 시장은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장이 아니라 그냥 박스권 장세일 뿐이다 라고 못을 박아놓고 시장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막 올라가서 고점을 돌파하고 했을 때는 좀 주의를 하는데 또 섹터마다 종목마다 각각의 모멘텀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 보면은 지수를 보고 시장을 대응하기보다는 개별 모멘텀, 개별 종목, 개별 테마에 집중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재료를 가진 종목군들이 몇 개 있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DNC 미디어를 타이틀로 해서 유튜브 영상을 남겨놨었는데 급 관심이 당긴다,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이다, IP의 힘이 굉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선익 시스템 같이 엄청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혹은 아직도 많죠. 네, 정말 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그런 종목군들 위주에서 계속 관심 종목으로 두면서 수익 매매라든지 단기 매매라든지 이런 거를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틀에서 안 갈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 빅뱅 폭발해서 2차전지 잘 간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3개월, 6개월을 봤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회복이 안 된다면 2년 뒤를 보고 지금 버티고 이 기회비용을 날리면서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제 짧은 스케줄에 있는 종목군들도 있을 거면 좀 긴 호흡으로 긴 호흡을 본다라고 하는 게 1년 뒤를 보는 게 아니라 3개월, 6개월 뒤에 흐름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지 2년, 3년을 바라보고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당장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게 세상 일인데요. 자, 서두가 좀 길었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의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적으로도 그렇고요. 곧 있으면 HLB 리버스 에너지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관련해서 제약바이오에 한 번에 요동치는 이슈가 발생을 할 것이고 미국의 전력망 개편 관련된 정책이 발표되는데요. 그와 동시에 또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섹터에서 칼바람이 불어버릴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를 좀 명확히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분명히 저는 기회가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 포커스해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지수는 별 볼 일 없는 장세인데 그래도 거래대금 터지는 종목들이 나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 어제는 2조 오늘은 1조 3천억 거래대금을 터뜨렸는데요.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봐볼 생각이고요. 일단 보통 코스피 50 안에 들어야 이게 이제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는데 지금 57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이 더 올라가야죠. 그러면은 수급이 더 들어올 것이고 여기서 위로 못 가버리게 되면은 이 패시브 자금이 끊기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일단 유통 비율이 적기 때문에 연기금 흐름이 어느 정도까지 수급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보통 연기금이 5% 정도는 채우는데요. 지금 1000억 들어왔죠. 1100억.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1100억이면 2.5%가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나요? 5조에 5% 2500억이네. 그러면 2.5% 정도 들어왔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은 대략 1000억인데 이걸 바로 들어올지 아닐지 이 부분들 신경을 좀 쓰면서 좀 봐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 또 다른 주도주 뭐가 될까 많은 고민을 해보는데요. 매일같이 바뀝니다. 요즘은 매일같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주도주라는 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시장을 움직이는 것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메커니즘,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재료들이 어디서 발생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보면 최근에 선물 매수가 굉장히 뜨겁게 들어왔어요. 4조였어요. 4조. 누적이 4조였던 게 어제 기준에서 7천억 대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장중에 7,800억까지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막판에 한 2천억 정도 당기면서 마감됐습니다. 제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의미를 너무 크게 부여하지 마라. 오히려 그게 패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순하게 얘네들 하방에 베팅했던 거 그냥 청산했고 만 거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큰 의미를 둘 부분이 1도 없습니다. 그냥 선물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삼성전자 가지고 선물에서 트레이딩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왜? 연 이틀 동안 삼성전자 올렸다가 삼성전자 빼면서 그냥 올리고 빼고가 전부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에 골고루 수급이 들어갔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1도 없는 시장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신용잔고가 올라오는 거는 그닥 달가운 건 아니에요. 신용잔고가 올라오는 건 달가운 거 아니고 지금 신용잔고는 계속 크게 감소한 적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장은 5월 말 6월 초를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바라보는데요. 그때의 시장이 크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전에는 가급적이면 절대 물리지 않는 매매를 하고 그 이후에 시장이 진짜 크게 흔들렸을 때는 굉장히 큰 기회가 5월 말 6월 초 시장을 잘 넘기면 한 차례 시장의 변화가 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거는 뭐 저도 계속 시장에 붙어 있으면서 추적 관찰하고 찾아내야 되겠죠. 자, 오늘 증시 보면은 아침부터 선물 줄줄줄줄 흘리고 코스피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매매 잘못했으면은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반등했다가 빠지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다 정도 보여주고 자 미국 증시는 연이틀 큰 등락 없이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일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과 드라겐의 엔비디아 매도 이후 반도체 쪽은 큰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에 전일 마감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옵션 만기일로 전일 코스피 기준 인위적인 종가를 만들었다는 언급을 드렸죠. 전혀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외인들의 만기 모습이 연출된 것이라 큰 틀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볼 때 지금 시장이 지수적으로 신고가를 칠 수 있냐 없냐 돌파가 될 수 있냐 없냐로 본다면 없다로 생각하고 시장을 대응하면서 주요 이슈가 남아있거나 개별 종목으로의 모멘텀이 있는지 유무 강한 수급의 유입 유무를 고려해서 종목들을 잘 선택해 두면 될 것이다 생각이 드네요. 일단 지수야 엔비디아 실적 중요하고 현재의 변압기 전략은 당장 13일 미국 전력 발표 계획이 중요하겠고 제약바이오는 HLB가 5월 16일 날 전에 결과 발표가 나오죠. 16일까지.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치고 가기가 다 어려운 상황이라
고 저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뭐 GI 이노베이션을 위해서 좀 때렸던 것도 뭐 이런 맥락에서 그런 거고요. 보시면 그리고 개별 종목군들, 그리고 어제 뭐 제가 회원님들한테 본느 이렇게 사게 하고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글로벌 텍스프리 매수 시켜드리고 하나솔루션 들어가고 했던 것들이 시장의 변화가 그러하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계속 순환되고 있는 거죠. 저도 순환되고 일일이 유튜브에서는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장중에 오늘만 하더라도 아침에 올랐던 종목군들 상승률 상위에서 전부 사라져버리고 오후장에 다 바뀌는 모습, 이런 것들 보면은 시장이 하루에도 두세 차례 변화를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다 언급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큰 방향성과 흐름은 알고 있으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을 이끄는 섹터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 클래시스의 호실적과 더불어 임의용이 재부각이 되고 화장품주가 재부각이 되면서 시장 수급을 빨아들이고 AI 하드웨어가 부진하니 이달 일정이 많은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모멘텀에 집중하자는 것은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이슈, 예를 들면 뭐 어제 언급한 DNC 미디어의 IP의 파워라든지 선익 시스템의 증착기 수주 관련된 이슈라든지 정말 누가 들어도 이건 좋은 호재야 라는 것을 깔아놓고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고 종목군들을 봐야 되겠죠. 1분기 실적은 다음 주 초에 다 발표가 될 것입니다. 제약바이오가 지금 좀 잘 가지 못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요인. 그거는 첫째, 뭐 실적이겠죠. 첫째, 실적 시즌만 되면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자신감이 없습니다. 돈을 버는 기업들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못 가는 거고, 이 실적 시즌 또 끝나면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아스코 모멘텀이 붙을 건데, 그 직전에 HLB에서 이 신약 허가 발표가 대기가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잘못 나왔을 때, 또 만에 하나 세론이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시장이 한번 흔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 구간에서 저는 매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매수다, 어떤 종목을 매수하냐 이게 중요하다. 근데 일단 매수다. 그때가 기회다. 안 그러면 안 떨어진다 종목들이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이런 쪽은요 정확하게 종목을 잘 분석해 놓고 자신감 있게 들어가지 않으면 공포가 생겼을 때 못 들어간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꼭 봐야 된다라고 보여주고요. 반도체 실적주 위주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적주라고 한다면 HBM 쪽에서는 뭐 당연히 한미반도체가 있을 것이고, 뭐 PSK 홀딩스, 리플로 장비, 뭐 이 정도 흐름으로 저는 일단은 보고 있고요. MLB 기판의 이수페타시스, 그 다음에 패키징의 하나마이크론,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 오늘도 나쁘진 않았는데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지금 보면 실적이 안 나온 애들은 다 빠지고 있습니다. 내러티브, 즉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실적 시즌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온다. 다음 주가 실적이죠. 원익 IPS 실적 안 나오잖아요. 장비들 D램 팔 줄을 안 왔는데, 근데 그런 종목군들을 기대감으로 올렸다 다 빠집니다. 유니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대감으로 쭉 올렸던 거 다 빠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그런 거 좀 조심하고, 봐야 되고, 좌우지간 실적 발표 끝난 다음에 다시 내러티브가 생기겠죠. 자,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폴라리스 그룹주가 매우 강력한데요. 사실 폴라리스 AI가 어제 올라갔을 때는 저는 굉장한 불만이 많았어요. 왜? 이 엔비디아 인셉션 18,000개 회사가 참여하는 거에 이 폴라리스 그룹에서 뭐 참여가 됐다라는 게 사가 갈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작전주 리노스를 인수해서 폴라리스 AI로 설명을 바꿔놓은 그 리노스가 올라온 거라 참 거래대금 터지면서 좀 매매하기가 좀 그랬는데, 오늘 이제 사실 폴라리스 오피스, 애플 OS에 이 오피스를 처음으로 개발해서 넣었다라는 말을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뉴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 뉴스, 이게 찐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찐카여서 오늘 그 재료가 나왔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주가들을 많이 들어올렸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거래대금이 아주 폭발적으로 터졌길래 저도 매매를 오늘 여기에서 좀 수익을 좀
적당히 내놓고 나왔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섹터 관련해서는 이슈가 6월 10일까지 계속 있으니까 주종시 계속 관심 가지고 봐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 전선, 인프라, 순환매 진행되나 물리지 말자. 이쪽은 물리면 말 그대로 세된다. 5월 13일 단기 피크 찍고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매매는 하죠. 아마 가온전선을 좀 내일 봐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순환매 관점에서 오늘도 가온전선에서 매매를 했는데 순환매 관점에서 내일 가온전선 봐볼 생각이고, 임의용 화장품 일단 클래시스 3조 시총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잘 나오고 실적도 잘 나왔고 성장률도 가이던스라고 하죠. 가이던스도 잘 제시를 했는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눈높이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더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다음 분기 실적까지 또 조정받으면 그때 또 다시 올라오는 이 실적 섹터 정도 흐름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리콘2는 정말 실적 매우 잘 나왔네요. 영업이익률도 30%까지 올라가 버리고 매우 잘 나와서 뭐 상한가 들어간 것 같고, 나온점한 레벨업 어제 이제 DNC 미디어가 참 관심 간다. 오늘도 회원님들한테 이제 아침에도 브리핑하고 아침에 물량 소화하고 보려고 했다가 이거를 저희 회원님들 알아요. 라이브 방송 하면서 이제 점심 전에 이 중간 정리하면서 순간 올라가 버려 가지고 돌파를 못 했네요. 제가 돌파를 할 때는 보통 예약 매수 혹은 이 차트를 다 펴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잘 보고 하는데 그걸 좀 놓쳐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침에 물량 소화하고 올라갈 때 재료가 좋은 종목에 이 강한 수급과 흐름 이런 거는 잘 복귀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유튜브 보니까 누가 뭐 껄껄껄 뭐 자꾸 껄껄껄 한다 그런 식의 댓글 참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껄껄껄. 자, 그런 소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아쉬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지. 모든 걸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음에는 잘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긍정적인 거고, 비아냥거리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HLB 오늘도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 갔다가 또 떨어지는데 좌우지간 이쪽에 변동성 확실히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실적 발표는 5월 15일 전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아스코 기대감 나올 거고, 그런 기대감이 주가들을 다시 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종목군들을 볼 생각이고요. 만에 하나 오스코텍이 이 기간에 많이 떨어지면 오스코텍 좀 저가에 잡아보는 전략 세워놓고 좀 보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고, 로봇은 오늘도 장중에 이제 회원님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결국 이쪽 이주 나온다. 무조건 나오면 믿고 가야 된다. 그리고 종목군들 뭐 지금도 괜찮다 잡기, 그런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일부 좀 잡아서 넘어오긴 했는데, 뭐 시간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자율주행 부서 없애버리고 그 힘을 로봇에 집중한다라는 이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 5월 13일 날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본에서 이제 전시에 참가하면서 자율주행,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봇 판매가 들어가는데, 그런 이슈들까지 다음 주에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내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에 이렌스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내일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외에 특별한 종목은 없는 것 같고, 로봇 쪽에서 이제 시간에 좀 많이 올라온 거, 그 다음에 넷마블 이 TNC 미디어 흐름 어떻게 되는지 계속 체크하면서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지수 한번 보죠. 지수 한번 보면 코스닥은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많이 안 떨어진 거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는 명확하게 이 구도가 있습니다. 이 빠진 만큼 거의 올라왔기 때문에 좀 빠지는데요. 여기 지금 당장 올라가려면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이렇게 잘 가다가 좀 빠지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는 급락은 나오지 않을 거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좀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도 좀 밀렸다 다시 반등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다가 5월 말에 박살나든지 뭐 하든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요즘 볼 필요가 없어서 좀 보지 않고 넘어가고, HD 큰 사이즈 종목들만 볼게요. HD 현대마린솔루션 오늘 아침에 빠르게
또 수급 들어오면서 한 차례 더 올랐는데, 최근에 보면은 대부분의 이 IPO 대어들 시가는 거의 좀 올려주고 가는 흐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가부터 뭐 3분 만에 6%가 올라가고 추가로 15%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시가에 들어갔어도 충분히 괜찮았을 것 같고요. 내일 본다면은 뭐 이 구간 지지했던 이 구간에서 한 차례 정도 뭐 빠졌다가 올라올 때 한번 본다든지 할 것 같고요. 여기가 깨진다면,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주가 좀 흐름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지지하면서 돌리는 모습이 내일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아침에 빠르게 돌렸다가 빠지면은 잡지 말고, 그렇게 보고, 이음봉이 깊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음봉에서 본다든지 그런 전략으로 좀 봐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반도체 쪽은 이수페타시스가 그나마 수급 적으로 계속 지금 3일 연속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 구간을 돌파를 할지 안 할지, 돌파를 하게 된다면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으니까 실적이 나오면서 돌파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은 특별한 모멘텀은 없겠죠. 실적 모멘텀으로 돌파를 해주면 좋은 모습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뭐 한미반도체야 뭐 그냥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고, PSK 홀딩스 얘도 상방에서 유지하는 모습이라 HBM 쪽은 굉장히 강력하다, 타 섹터 대비해서 강력하다 생각이 들고요. 하나 마이크론도 아직 실적 발표 전인데요. 이번 분기부터는 이제 베트남 부분의 실적이 추가가 될 거기 때문에 좋은 실적 나올 거라고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유리기판 쪽은 오늘 조정을 좀 많이 받는데요. 최근에 대장급이었던 JNTC 많이 밀렸는데, 이런 갭을 다 메우는 흐름이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갭을 메운다든지 이런 근처까지 내려온다면은 그때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볼 것 같고, 필옵틱스도 급락이 나오면은 볼 건데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주봉으로 봐야죠. 주봉이라든지 월봉 흐름이 어떤지. 월봉에서 굉장히 가팔랐기 때문에 3개월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 반 정도 조정받을 수 있다 뭐 생각을 하면서,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빠지게 되면 급격하게 빠지면 그때 봐볼 생각이고요. 유리기판 쪽은 그때 봐볼 생각이고, 자, 미코라는 종목이 최근에 바닥에서 강하게 준상한가 정도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요. 오늘 사실 미코를 조금 우리는 매수에 좀 들어갔다가 일단 지수가 밀리길래 한 2% 정도 돼요. 2.5% 정도 수익권이었나? 2.8, 2.5 정도에서 좀 팔고 좀 넘어왔습니다. 지수만 괜찮았으면 길쭉 반등이 좀 더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지 못해서 그랬고요.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만약에 힘이 약하다 하면 다 팔아버리고 다시 봐야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IT 디바이스 쪽에 선익 시스템 제일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렇게 가다가 빠지면 저는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조정시 매수 관점 계속 유지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조정시 매수 관점. 오늘 시장의 하이라이트 종목군들은 뭐 클래시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인데, 호실적이 나오면서 아침에 굉장히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오 하는 순간 신고가 뚫고 가고, 그 다음에 뭐 비올, 뭐 원택, 이루다 뭐 전부 다 따라가는 흐름, 여기에 APR까지 다 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와, 임용 오늘 굉장히 강했다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본느 전환사채 이슈에 11선 근처에 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얘도 굉장히 좀 세게 마감이 됐고, 뭐 당연히 오늘까지만 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그 밖에 이제 제약바이오 잠깐 빠르게 돌려보면, 알테오젠의 경우 지금 17만원 이 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기도 합니다. 60일 이평선이 있는데요. 이러한 60일 이평선에서 길적 반등하고 또 밀릴 수도, 저는 언제든지 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밀리게 된다, 여기서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조금 이 깨지는 거를 좀 지켜볼 생각인데, 깨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고 좀 봐볼 생각입니다. 뭐 계속 체크를 할 거예요. 계속 체크하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들어갈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GI 이노베이션 일부 여기서 매수는 됐고요. 여기서 팔고 지금 60일선 근처에서 잡을지 좀 각을 좀 노려보고, 지금 중요한 거는 제약바이오에서 HLB의 흐름인데요. HLB가 뭐 허가 승인 나서 날아갈지 아니면 빠질지 그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좀 조심해서 보고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스코텍도 마찬가지예요. 오스코텍도 굉장히 이 추세 좋게 올라가다가 꼭 이게 그 제약바이오는 의미 있는 상승을 하기 전에 한 번씩 툭 빼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이 빼면 기회라고 또 이쪽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ST판도 중장기적으로 참 관심 있는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도 뭐 HLB 이슈로 인해서 급락을 하게 된다면 봐야 되고요. 항상 중요한 게 바닥권에서 오랜만에 거래가 터질 때는 엄청나게 터져야 되네요. 거래가 엄청나게 터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알테오젠도요. 이렇게 잘 올라왔을 때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터지잖아요. 이때 대비해서 엄청나게 거래를 터트립니다. 그리고 조정 빡세게 받고 여기서 많이 안 빼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대로 우상향 하다가 매집을 착실히 하고 나서 돌파되고 여기서 강력한 시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초대량 거래를 터트리는 종목군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로봇 DNC 미디어 나 혼자만 레벨업이죠. 나 혼자만 레벨업 이 IP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 넷마블이 그 하루 만에 140억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뭐 로얄티 뭐 시장에서 5%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일단 100억에 5%면 5억인가요? 5억. 그게 이제 순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게 순이익이니까 엄청난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일 뭐 시가의 갭을 들고 뭐 이런 구간에서 매물 소화를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오후장에 매집형 상한가 진성 상한가 같은데, 보통 주가라는 게 시가를 들고 나서 죽는 종목이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돌파하는 종목이 있죠. 얘는 돌파할 때 거래가 실렸다. 그리고 눌리고 거래가 실리면서 상한가 중간 깨지긴 했지만은 상한가도 잘 닫았다. 단지 단점이라고 하면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이 피어 대비해서 비싸다라는 거. 지금 4,300억 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하루 이틀 정도 흐름에서 봐야 될 것 같고, 넷마블의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 시가가 이 선물 시가가 VI였어요. 시가가 바로 1차 VI 가격이어서 시가에 그냥 선물 매도를 쳤는데, 이거는 시가에 선물 매도를 치고 뭐 팔고 말았는데, 오늘도 시간에 좀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기준에서 시간에는 7만원이죠. 이 7만원에 이 하이브 지분 블록들 이 매각 이슈까지 생기니까 여러모로 좀 좋은 모습이고, 이 구간에서 강하게 돌파가 나올지, 돌파가 안 나온다면 여기서 저항을 받을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주의하고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AI 쪽에서 폴라리스 AI가 엄청난 상승을 보였어요. 과거에 리노스였는데요. 사실 이 종목은 대응을 이때 구간에 매매하고 이때 매매하고 이 이후에는 매매를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에서 재료가 좀 붙었죠. 또 장막판에 거래 대금도 많이 실은 상태였고, 이런 구간들 돌파할 때 좀 매매를 폴라리스 AI는 좀 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발바닥에서 들어가서 뭐 여기서 한 3% 다시 밀릴 때에서 이렇게 한 7% 정도 매매가 됐는데, 올라간 거 보면은 좀 아쉽죠. 엄청나게 올라가서 거의 27% 8%까지 갔으니까. 아무튼 오늘 오후에 주도주가 이 종목이었다. 오후에 주도주가 이 종목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이것도 폴라리스 오피스도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일단 애플을 붙여놨기 때문에 애플발 대장주가 되는 거고, 이스트 소프트도 아침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위에 매물대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렵겠죠. 추후에 이제 브리지텍 이 종목도 조정 주고 다시 가는지 보면서, 만약에 이거 애플 시리 이슈로 간다면은 뉘앙스 관련주기 때문에 얘도 가능성은 있겠다 정도 생각을 하면서 좀 봐볼 계획입니다. 브리지텍까지 해서 봐보고요. 한글과 컴퓨터도 나쁜 흐름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추세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좀 들어가기가 좀 머뭇거리고 어려운 구간이라 들어가기는 좀 쉽지는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선, 전력 이쪽 섹터가 오늘도 강세를 좀 보였는데, 뭐 삼화전기라든지 뭐 대원전선이라든지 장중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대원전선 같은 경우 더 이상 올라가면은 좀 버거운 구간에 가온전선이 장막판에 신고가를 만들어 놨죠. 내일 하루, 그러니까 이 박스 돌파를 한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선 하나 그어 놓고 5,400원에서 5,600원 사이 아침에 이렇게 물량 소화하고 한 차례 더 급등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거 매매는 했었는데요. 좀 여기 올라갈 때 VI 들어갈 때 좀 안 팔고 VI 깨지고 힘이 없어서 좀 팔아버려서 좀 아쉬운데, 내일 다시 한번 이 종목은 좀 지켜볼 것 같네요. 내일 다시 한번 봐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압기 쪽은요, 사실 여러 종목군들이 있어요. 여러 종목군들이 있는데 HB, 현대, 일렉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이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두 차례 더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종목군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일이라, 단기적으로 5월 13일까지만 어찌됐든 시장을 좀 종목군들을 추격하고 봐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